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인터넷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여느 시골과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바로 이 마을 근처 숲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었다. 김철수는 도시 생활에 지쳐 이 마을로 잠시 쉬러 오게 되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던 그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잠깐의 호기심이 생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첫날 밤, 마을 사람들은 철수에게 숲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러 번의 실종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철수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가득한 숲이 그를 자꾸만 유혹했다. 결국 모험심에 사로잡혀 그는 숲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몇 가지 간식을 배낭에 넣은 채로 숲으로 발길을 옮겼다. 숲은 예상보다 더 조용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깊숙이 들어가던 중 철수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숲속을 탐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순백의 드레스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오심이 틀림없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드레스 주위에는 다량의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 갑자기 그의 카메라가 스스로 작동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수상한 기운의 철수는 재빨리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희뿌연 실루엣이 찍혀 있었다. 그 실루엣은 마치 웅크린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다. 이쯤 되니 철수의 심장은 두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이 숲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뭔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것은 차가운 손이었다. 철수가 비명을 지르자 손이 느슨해져 그는 가까스로 그 손을 뿌리쳤다. 다급히 뛰고 또 뛰어 마침내 숲을 빠져나온 철수는 그날 밤을 고스란히 새울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사진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숲은 오래전 마을의 한 소녀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장소였고 그녀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철수는 급히 마을을 떠났지만 그날의 사진과 손의 감각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가 돌아온 후 촬영한 사진의 파일은 사라지고 카메라는 이유 없이 고장나버렸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며 전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숲에 대한 소문과 의문의 사건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는 이는 쉽게 없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방문객들에게 숲 근처에 가지 말라고 충고하며 그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조용히 전할 따름이다.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한적하지만 소름 돋는 그 마을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산장이 있었다. 이 산장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장소로 어둠이 짙고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곳곳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대학생 5명이 산장에서 며칠 머무르기로 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긴 학기 말 시험이 끝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 했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산장이 좋은 휴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산장에 도착한 그들은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부는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짐을 풀고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고 각자 방으로 흩어져 잠을 자던 친구 중 하나인 지연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낮고 희미한 목소리.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결국 지연은 두려움에 떨면서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왔다. 방의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유일한 빛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뿐이었다. 지연은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소리는 지하실 문에서 멈췄다. 그녀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혜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웅크렸다. 그 밤은 거의 끝눈으로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지혜는 다른 친구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다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이자 모두 진지하게 함께 그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 산장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한모파는 그들에게 오래전 산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수십 년 전 이곳에서 한 가족이 실종된 일이 있었다. 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후로 이 산장은 한 번도 평범했던 적이 없고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와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졌지만 그곳에서의 휴가를 끝내기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머물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전보다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창문 밖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지나갔고 벽에서는 알 수 없는 기이한 문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밤 그들은 지하실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 그 안은 깊고 어두웠으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한 친구인 민재가 용기를 내어 지하실을 내려가 보자고 제안했다. 모두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음산하고 물기 가득한 냄새와 함께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바닥에서 알 수 없는 문양이 그려진 낡은 책을 발견했다. 책을 펼치자 안에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글귀와 기이한 그림들이 있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겁에 질려 황급히 산장을 빠져나와 달아났다. 도시로 돌아온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지만 산장은 이미 이야기거리에 휘말려 사라졌다는 소문만 돌 뿐이었다. 그 경험 이후 그들은 산장의 이야기를 더 누설하지 않았고 그저 악몽 같았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로 희망산장은 아무에게도 잊히지 않는 한국의 전설로 남아 무모한 용기와 탐구심을 자극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조용한 경고로 남았다. 비밀은 무거운 짐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며 즐기시길 바랍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낮에는 평화롭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작은 마을 같지만 밤이면 고요함이 깃들어 마을을 뒤덮고 주민들은 저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곳이었다. 이 마을의 한 구석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의 집이라 불렀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집에 불이 났고 가족 모두가 불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사건 이후로 주민들은 그 집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 집은 점차 폐허로 변해갔다. 몇 년이 지나고 마을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다. 도시에 살다가 조용한 환경을 찾아온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어딘가 침울한 분위기를 띤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상하게도 호기심을 느꼈다. 남편 승현과 아내 지혜는 마을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사라졌던 오래된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결정했다. 어느 달빛 밝은 밤 부부는 그 집을 찾았다.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고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들은 겁내지 않고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커다란 거실, 부엌, 여러 개의 방을 지나며 그들은 하나같이 낡고 버려진 흔적에 경악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났고 집 안의 물건들이 스르륵 움직였다. 승현은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집 안 깊숙이 들어갈수록 두근거리는 심장이 말해주듯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혜가 발을 뗄 때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도와줘 라고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남편을 붙잡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갔다. 집 안쪽 한 구석, 오래된 장롱이 서 있는 방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장롱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승현은 손전등을 비췄다. 장롱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은
과거 그 집에 살던 가족의 것이었다. 그들은 일기장을 펼쳐 후회스러움과 사무치는 슬픔을 담아 쓴 마지막 날들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가족이 겪었던 기이한 사건들과 점차 미쳐가는 아버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난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문장이 게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일기장을 다 읽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엔 어린 소녀의 형체가 서 있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빨리 떠나세요. 놀란 부부는 급히 집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때부터 그 집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며칠 후 그 집은 폭풍으로 인해 완전 붕괴되었고 이로써 그 마을에서 유령의 집은 전설로 남게 되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집의 폐허와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각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안정을 찾고 그들만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갔다. 그 부부 또한 마을의 일원으로서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품고 일상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다시금 퍼져나갔고 그 집을 직접 보려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항상 경고한다.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곳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